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면서 우리는 종종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생활비, 노후 준비, 건강 문제까지 한꺼번에 겹쳐오면 마음이 지치고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걱정만 하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제도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곁에 있는 일자리와 지원책들을 잘 알아두면 한숨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다양한 제도와 일자리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희망을 키울 수 있을지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먼저 공익형 일자리는 쉽게 말해 봉사활동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주는 교통안전, 도우미, 마을길을 청소하는 환경지킴이 같은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한 달에 3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수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뿌듯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자부심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생활을 도와주는 일 등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공익형보다 길고 월급도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관계를 맺는 활동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줄이고 활력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민간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형태인데요. 경비미와 주차관리 같은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경험이 있거나 몸이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이쪽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보수도 더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건강, 내 성격,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여건까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부업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고 자녀들도 예전처럼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지요. 대표적인 시니어 부업으로는 경비원, 주차관리원, 건물 미화원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체력 소모는 다소 있지만 경력이 오래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에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비원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꾸준히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던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입니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내가 농사를 짓던 땅을 후계 농업인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선언하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업을 이어갈 젊은 세대는 안정적으로 땅을 물려받고 은퇴하는 농업인은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는 구조이지요. 지원 금액은 땅의 규모, 지역, 그리고 신청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땅을 팔면 평생 이어온 터전을 잃는 것 같아 허전하고 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중장년 경력 지원제입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일을 그만둔 중장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함께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내가 아직은 뭔가 더 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알맞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면 실제 기업과 연결되어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기초교육을 받거나
사회복지 분야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나이에 누가 날 써주겠어 하던 마음이 바뀌고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겼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이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일자리나 지원금과 관련된 사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데 수수료만 내면 된다거나 이 일을 하면 월 300만 원 번다는 식의 광고는 대부분 거짓입니다. 정부 제도는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일자리는 대부분 위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부 제도는 주민센터, 고용센터, 복지관 같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여러 제도와 일자리는 사실상 모두 희망의 문입니다. 우리 앞에 문은 분명히 열려 있고, 다만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모른 채 지나가 버릴 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이야기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신중하게 공익형 일자리든 농지 은퇴직 불제든 혹은 새로운 교육 기회든 지원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궁금하신 점을 상담하실 공식적인 복지 일자리 관련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고용지원 재취업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농지 이양 은퇴직 불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1588-2919번으로 일반 복지생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며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따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웃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는 복지하세요 TV가 있습니다. 복지하세요 TV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노후와 희망을 응원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